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윤입니다. 2023년 제1회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딘의 문제 범주 5가지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겠죠. 네,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자아 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의존성. 그러니까 내담자가 직업상담에 들어온 내담자가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데 자주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확신이 부족한 상태가 있죠. 확신의 부족.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정보의 부족. 네, 이렇게 이제 5가지 범주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현실성, 요거는 이제 보딘의 문제 분류 체계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게슈탈트 상담에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상담은 프리츠 펄스, 펄스라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상담 이론가죠. 심리상담사인데요. 이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상담에 접목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죠? 알아차림.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슈탈트를 이루는 거,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의 통합.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알아차려서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통합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던 감정이나 욕구, 그죠? 감정과 욕구가 뭐냐? 네, 욕구가 뭐냐? 이거를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과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미해결 과제다. 미해결 과제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슈탈트 상담에 특화된 용어이지만 우리가 심리상담에서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그죠?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구조화되어 있는 면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면접, 인터뷰하는 내용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질문 또는 답변 또는 활동,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해져 있는 뭡니까? 뒤에 면접 기법이죠. 그러니까 면접을 한다, 인터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뭘 물어보고 뭘 답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객관적인 검사 이런 것도 다 포함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뷰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보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보기 내용을 보면
보기 내용을 보면 생애진로 사정, 그 다음에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무 분석, 긴장 완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겁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능력을 높이거나 긴장 완화니까 정서를 치료하는 그런 활동이죠. 치료 또는 역량 강화 활동이죠. 네.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것 이후에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직무 분석은 뭐 면접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주로 이제 그 사전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 생애 진로 사정이 면접 기법,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화된 면접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생활세계, 이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인간을 과거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행동의 전체성, 통합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앞에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성. 요거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게슈탈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슈탈트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요거는 게슈탈트 상담. 게슈탈트 상담. 요게 이제 너무 드러나니까 뭐라고? 한글로 형태주의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직업상담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업상담이라고 할 때는 이제 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선호도, 흥미, 그 다음에 또 적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칭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안을 탐색하고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상담 영역에서는 직업 일반 상담이나 정신건강 상담, 취업 상담들이 많이 있는데 실존 문제에 대한 상담, 이거는 어디 영역이다? 네, 심리 상담의 영역이겠다. 그죠? 영역이겠다. 그래서 5번 직업상담 영역에서 조금 먼 거. 물론 이제 직업상담으로 들어와서 실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일에 대한 경험들은 분명히 실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멀겠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직업상담의 과정에 진단, 문제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면담 기법, 검사 해석, 직업정보 등이 직업상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직업상담의 정의를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은 그죠? 이 직업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보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통합한 것이 이제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뭐 진단이나 문제분류 구체화, 그 다음에 해결, 그 다음에 뭐 상담이나 그 해석, 직업 정보 이런 걸 다 모았다라고 하는 포괄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 이론의 대표 상담가는 이제 크리츠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와의 상담 내용이다. 상담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담자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담자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취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상담사.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짐작이 안 되네요.
내담자 모두 다예요. 모두 다예요. 그죠? 제가 상의할 수 있는 상담사, 교수님, 친척들까지도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사실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그죠? 내담자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하니까 상담사가 뭐라고 하냐면 짐작이 안 되네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지 짐작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이 얘기는 이 내담자가 뭔가 구체적이거나 명료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두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예요. 이런 그 일반화시키는, 보편화시키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 내담자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작이 안 되네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구체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구체화 기법. 그래서 7번의 이 내담자 특성은 구체성의 결여. 혹시라도 요 내용을 가지고 상담사의 기법을 물어본다면 뭐 구체화 또는 명료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가 있겠죠. 2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직업 카드 분류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택한 직업 카드의 숫자, 포함될 직업의 혼합에 관한 문제, 경력 수준, 그 다음에 직업사전의 분류 체계. 분류해야 되니까 뭡니까? 분류 체계 있어야 되겠죠. 분류 체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몇 개 했는지, 그죠? 직업 카드 몇 개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될 직업의 혼합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 그 카드 분류했는데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혼합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경력 수준은 조금 그죠 고려할 사항에서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정보들도 필요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될 수 있겠다. 직업 카드 분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세 개의 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 그 다음에 비선호, 쏘쏘, 그죠? 쏘쏘, 그저 그런.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뭐, 한 200여 종의 카드들을, 직업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선호한 카드가 몇 개냐, 비선호가 몇 개냐, 선호한 카드의 안에 있는 그 직업의 특성들은 무엇이냐, 비선호의 특성들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 선호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실직자 위기상담의 직접적인 목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직자 위기상담의 직접적인 목표는 뭘까요? 실직자. 자, 위기상담이기 때문에 위기상담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죠? 바로 자살 문제죠. 자포자기해서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동기를 잃고 그죠?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직업 적성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이해, 흥미에 대한 정확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우리가 다루기에는 그죠 2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회복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상담의 진행 단계별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상담 진행 단계는 이제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나눠진다. 1번 초기 단계의 주요 작업은 상담에 대한 구조화. 우리 초기 단계의 구조화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상담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것들이요. 중기 단계의 주요 작업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촉진적 관계 형성은 언제 합니까? 초기에 하는 거죠. 종결 단계의 주요 작업은 문제 해결 단계. 문제 해결은
중기에 하는 겁니다. 중기. 초기 단계의 주요 작업은 과정 목표의 설정과 달성은 안 되겠죠. 설정은 가능하겠는데 달성은 안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은 뭡니까? 이제 로저스가 창안한, 그죠? 인간 중심 상담을 이야기하는 거다. 네, 인간 중심 상담이 이제 과거에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용어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내담자는 이상적 자아 개념을 한다. 그 자아 개념이 이상적이어야 된다? 물론 이상적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죠? 현실과 매칭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을 가져야 된다. 2번 내담자는 불일치 경험이 감소한다. 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 경험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률적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11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을, 대안 목록들을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직업 취업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목록들이 너무 이제 너무 성취가 높거나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상담할 거냐? 적합한 것은 1번 직업상담사의 개인적 경험, 물론 개인적 경험 활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좀 보다 명료하게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해 봐야 됐을 때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적절하진 않다. 그 다음에 가장 알맞아 보이는 직업을 골라준다? 상담사가 직업을 골라준다? 이거는 그죠? 우리 상담의 목적에 맞지가 않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대한 직업이 좀 스스로 맞지 않는다라는 건 인사이트를 갖고 좀 다시 좀 선택해 보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그 직업들을 시도해 본 다음에 어려움 처하게 되면 개입한다. 음악을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오디션 봐보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스스로 좀 안 다음에 좀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3번 같은 방식으로 대안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하는 그런 단계다. 그죠? 예비적 단계,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애 진로 사정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담자의 어떤 그 내용들을 면접을 통해서 초기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실시 해석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이 생애 진로 사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구조화된 면접 기술이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 하는 일의 유형이나 내담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의 주제와 관심을 표현하는데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해석 이런 걸 다 끝내고 진로 사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단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그죠? 우리가 심리적 장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내담자의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같은 내용이죠. 요게 이제 요 내용이니까요. 3번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죠? 요게 결국에는 요런 경험들 때문에 요런
무의식적인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있고 거기에 뭔가 방어적인 전략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4번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이 표준화된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인 자료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유현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의식적인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